어제 오전에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 선고기일을 윤 대통령 선고기일로 착각해서 환호를 지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얘기는 이제 뭐 정책이 뭐 지정이 됐나 마칠까요? 이제 방금 전에 선거기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검사 탄핵 좀 전에요? 진작 얘기해 주시지. 자, 누가 환호를 확 하는 걸 지금 들으셨는데 강성필 부대변인님, 누가 환호한 겁니까? 의원들이 환호한 겁니까? 당직자들이 환호한 거예요? 뭐 둘 다 환호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말을 할 때 정치권에서 항상 두 가지식으로 해야 됩니다. 검사 탄핵 선고가 지정됐다 해야지. 저는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사실 야당과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그 수장이 탄핵되는 일인데 뭐 마냥 웃을 수만은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또 한켠에서는 들기는 합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예상을 그동안 못해왔기 때문에 지금 좀 위기다. 대통령 탄핵 선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 기일이 나오니까 환호를 지르는 저런 모습도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연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민주당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밖으로 나가서요. 탄핵 심판 인용 여론을 끌어올리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아예 어제부터는 본격적인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윤석열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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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거리로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현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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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을 제기할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입니다. 민주당이요 정말 바쁩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이 어제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성 의원 1명이었고요. 남성 의원 2명이 삭발을 하면서 결의를 다지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가 지금 국회 본청 앞이거든요. 세 분이 나란히 앉아서 생중계로 삭발하는 모습을 대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민영배 의원 등은 단식에 돌입을 했고요. 또 오늘부터 의원들 전원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매일매일 이 도보 행진 한다고 하는데 또 현재 파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도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삭발하고 머리 자르고 밥 안 먹고 지금 잠도 안 자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민주당도 여론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박민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뭐 삭발을 하신다 그러는데 다 저는 처음 본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좀 행동대장으로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고요. 또 민주당 측에서 지금 버스나 그런 버스 그 대기장에서 네. 그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광고들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민생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회 내에서는 삭발식과 뭐 삼보일배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좀 장외투쟁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저희 저관여층 중도층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일단 이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2내란 획책이란 말까지 하면서 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분명하게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기각 또는 각하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네. 제2내란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부터 분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시 직무정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검경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그 정도의 힘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더 로키로 관저 정치하지 않겠다, 길거리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도 부서가 됐건 뭐가 됐건 전에 민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쪽이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김동연 경기지사도 근무 외 시간에 시위를 하겠다면서 나섰다가 시민에게 맥주캔을 맞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저희 대회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즉시 파면해야 된다, 피켓 들고 시위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민이 들고 있던 맥주캔을 던져 버렸거든요.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지금 야당의 이런 긴박하게 움직이는 경기도지사, 현직 경기도지사가 이제 나와서 근무 외 시간에 나와서 시위까지 하는 모습. 소영주 대변인, 이게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석방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탄핵 선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이제 들기 시작한 겁니까? 네, 오죽하면 그러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지금 뭐 기일을 정하는 거야 민주당이 그동안 압박해 오지 않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희대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날과 시를 뭐 그냥 뭐 재판부에 맡겨놓고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 그래놓고 다음 날은 대검에서 지침으로 난로해라. 이거 뭐 그냥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켜주기 위해서 동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이건 헌재의 결정 말고는 이 사회 혼란을 수습할 길이 없다. 네. 그게 이제 야당의 책무지요. 그래서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모든 의원들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계속해서 릴레이 농성을 하는 것들은 이 민생 경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민생을 제대로 돌려놓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뭐 어떤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오죽하면 경기도지사까지 나와서 저렇게 어떤 업무와 무관하게 이 정치에 대한 행위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속이 빨리 수습이 되려면 헌재 결정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이고 박민영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돌아오면 대통령이 개헌하고 임기 단축할 것이다. 그런 선의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없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국회 나와서 했던 분들이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내가 좀 내려놓고 국정에 손 떼겠다 해놓고 바로 12월 12일 어떻게 했습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하는 식으로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 소추가 통과된 것인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돌아왔을 시는 제2의 내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제2의 내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헌재 최후 변론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여당 지도부 역시 단식이나 장애투쟁 이런 걸로 헌재를 압박하진 않겠다. 민주당과 하는 행동과 조금 차별화를 두겠다. 우리는 좀 차분하게 지금 지켜보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헌재 앞에 뭐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뭐 이런 목소리는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당 차원에서는 과격한 행동들은 자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뭐 장애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릴레이 시위하자. 24시간. 박태출 의원, 장동혁 의원, 강승규 의원, 김성계 의원, 이현수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겁니다. 민당의 입법 독재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자. 야당 하는 거 보십시오. 송영은 변호사님, 일단 뭐 의원들 개개인의 행동까지는 막지 않겠지만 당 차원에서는 자제하겠다, 여론몰이를 좀 자제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저런 목소리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깔려 있습니까? 일단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의 언어가 아닙니다. 원래 운동권에서 이식되어서 온 것이고 야당도 사실은 책임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서 장외투쟁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주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에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장외로 나간다? 사실은 여야가 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런 장외투쟁 한다고 국민의힘이 덩달아서 밖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더 국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예를 들면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책에 집중한다든가 우리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를 머리를 맞대서 논의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외투쟁하지 않겠다라는 당 지도부의 노선을 정한 것은 굉장히 적정하다고 보고요. 짧게만 덧붙이면은 그 윤상현 의원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발언은 대단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동안의 국회 운영을 보면요. 만약에 총사퇴의 어떤 정치적인 의지를 담아서 사퇴서 내잖아요. 심지어 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당 국회의원들만 사퇴했을 때 그 국회가 해산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의석수는 그대로 있는 거고 보궐선거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일은 말조차도 꺼내서는 안 된다. 당의 책임 있는 중진으로서 좀 자제해 주십사는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